우리는 왜 친절할수록 더 가볍게 여겨질까요? 왜 잘해준 사람일수록 함부로 대하는 걸까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경험은 점점 더 잦아집니다. 친구에게도 그렇고 가족에게도 그렇고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전화하고 내가 먼저 안부를 묻고 내가 먼저 마음을 씁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건 고마움이 아니라 익숙함이고 익숙함이 쌓이면 당연함이 됩니다. 혹시 이런 순간 있으셨나요? 명절이 다가와서 먼저 전화를 겁니다. 잘 지내냐고 묻고 건강 챙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상대는 바쁜 목소리로 짧게 대답하고 끊습니다. 예전에는 길게 이야기하던 사람이 이제는 통화가 부담스러운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 순간 마음 한켠이 조용히 내려앉습니다. 아픈 친구를 병원까지 데려다 준 적도 있습니다. 차에 태워주고 접수 도와주고 약도 대신 받아줍니다. 그때 친구는 정말 고맙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내가 아플 때는 연락 한 통 오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화가 나기보다 쓸쓸해집니다. 내가 했던 행동이 그렇게 가벼운 일이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식에게도 그렇습니다. 평생을 도와주고 챙겨주고 뒤에서 받쳐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 한마디에 짜증이 섞입니다. 그건 좀 나중에 하세요. 그건 왜 또 물어보세요. 이런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늙어서 그렇다고 넘기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가 점점 가벼운 사람이 되어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내가 너무 많이 기대한 걸까? 아니면 내가 너무 잘해준 걸까 하고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성격이 아닙니다. 우리가 약해서도 아니고 지나치게 착해서만도 아닙니다. 율곡 이인은 이런 상황을 사람의 마음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구조 문제로 보았습니다. 사람은 친절로 존중하지 않고 기준이 있을 때 비로소 존중한다고 보았습니다. 친절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친절에 기준이 없을 때입니다. 상대가 어떻게 대하든 나는 계속 똑같이 잘해주는 것. 이것이 관계를 천천히 기울게 만듭니다. 오늘은 율곡의 가르침을 빌려 왜 잘해줄수록 함부로 대해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친절의 기준이 없으면 당연함이 됩니다. 사람은 반복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매번 먼저 전화하면 상대는 이 사람은 원래 먼저 전화하는 사람이라고 기억합니다. 매번 먼저 양보하면 이 사람은 원래 괜찮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인식합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고마움은 줄어들고 익숙함이 자리를 잡습니다. 익숙함은 기대가 되고 기대는 쌓이면 권리가 됩니다. 그때부터 관계는 보이지 않게 기울기 시작합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모임이 있으면 늘 먼저 연락했고 식사 자리를 주선했고 계산도 먼저 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자네 덕분이라며 고마워했습니다. 웃으며 등을 두드려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친구들은 점점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모임 날짜를 묻지도 않았고 그냥 그가 알아서 연락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 채 계속 먼저 연락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몸이 아파 연락을 못했습니다. 그 주에는 모임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대신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먼저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구나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순간 그는 친구를 잃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잃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친절이 존중으로 남지 못하고 당연함으로 굳어진 결과였습니다. 율곡은 베풀매는 절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절제 없는 베풀문 상대를 버릇없게 만들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친절은 따뜻함을 주지만 기준 없는 친절은
결국 나를 가볍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상대가 나를 대하는 방식을 보지 않으면 관계는 한쪽으로 기웁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의 태도를 살피지 않은 채 나만 계속 잘해주는 실수를 합니다. 나는 계속 전화하는데 상대는 거의 먼저 하지 않습니다. 나는 힘들 때 달려가지만 상대는 바쁘다며 미룹니다. 이런 관계는 처음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내가 더 주는 사람이 된 것 같아 스스로 뿌듯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 한쪽이 서서히 지칩니다. 왜 나만 애쓰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이미 관계의 균형은 무너진 상태입니다. 관계는 감정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주고받음의 균형이 있어야 오래 갑니다. 한쪽만 계속 주는 관계는 언젠가 반드시 피로와 서운함을 남깁니다. 세 번째, 품격은 친절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친절하면 존중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친절한 사람이 오히려 더 쉽게 이용당합니다. 반면 태도가 분명한 사람은 처음엔 불편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존중받습니다. 같은 동네에 두 노인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친절했고 부탁을 거의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이웃이 부탁하면 다 들어줬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줬고 작은 심부름도 기꺼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웃들이 고마워했습니다. 참 좋은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이웃들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부탁은 점점 많아졌고 말투는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고맙다는 말보다 왜 안 해주냐는 말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친절했지만 존중받지는 못했습니다. 반면 다른 노인은 달랐습니다. 친절했지만 선이 분명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도왔지만 어렵거나 무리한 부탁에는 미안하지만 그건 어렵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에는 미리 말씀해 주세요 하고 태도를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서운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말투가 달라졌고 부탁을 할 때도 조심했습니다. 그는 친절해서가 아니라 태도가 분명해서 존중받았습니다. 친절은 따뜻함을 만들고 태도는 존중을 만듭니다. 네 번째, 거절하지 못하면 관계는 무너집니다. 우리는 거절을 나쁜 것으로 배워왔습니다. 거절하면 상대가 서운해할 것 같고 관계가 멀어질까 걱정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도 억지로 들어줍니다. 하지만 거절하지 못하는 순간부터 관계의 균형은 깨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고맙다고 말하던 사람도 반복되면 고마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기대가 생기고 기대가 쌓이면 권리가 됩니다. 그때부터 부탁은 부탁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 됩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거절을 잘 못했습니다.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줬고, 이웃이 심부름을 부탁하면 바로 나섰고, 가족이 부탁하면 무조건 들어줬습니다. 그는 늘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고마워하기보다 편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탁이 아니라 지시처럼 말했고 사소한 일에도 당연한 듯 요구했습니다. 그는 속으로 서운했지만 겉으로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사람 좋은 게 아니라 만만한 사람이 되어버린 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한번 거절해보기로 했습니다. 친구가 또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렵겠네 하고 말입니다. 친구는 놀랐습니다. 자네가 그런 말을 다 하네 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친구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쉽게 부탁하지 않았고 말을 더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거절은 관계를 끊는 행동이 아닙니다. 거절은 관계의 선을 세우는 행동입니다.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 오히려 오래 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신을 지킬 줄 알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잘해주되 나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관계를 지키려다 나를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를 배려하느라 내 감정을 눌러버리고 상대를 편하게 하느라 내 기준을 낮춥니다. 처음에는 갈등이 없어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평생 남편과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기 의견을 말하기보다 가족의 뜻에 따랐고, 자기 감정보다 가족의 기분을 먼저 살폈습니다. 가족은 처음에는 엄마는 참 순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칭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가족은 그녀를 한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결정에서 그녀의 의견은 묻지 않았고, 엄마는 뭐든 괜찮다고 하실 거야 하고 넘겼습니다. 그녀는 집 안에 있었지만 점점 투명해졌습니다. 존재는 있었지만 목소리는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가족을 위해 산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지우면서 살아왔구나 하고 말입니다. 나를 잃으면 관계도 결국 잃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존재가 분명한 사람을 존중하지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지키려면 먼저 나를 지켜야 합니다. 나를 지키는 태도가 있어야 상대도 나를 한 사람으로 대합니다. 친절하되 나를 지우지 말아야 하고 배려하되 내 기준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 가까울수록 거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편하게 대합니다. 가족이니까 괜찮고 오래된 친구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무례함이 시작됩니다. 가족에게 짜증 섞인 말을 하고 친구에게 함부로 농담을 합니다. 우리 사이에 뭐 그런 걸 따지냐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미 선은 흐려진 상태입니다. 친밀함과 무례함은 아주 얇은 선 하나 차이입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친구와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서로 집을 드나들고 돈도 빌려주고 가족 행사에도 함께 했습니다. 거리가 없는 사이였습니다. 처음에는 정이 깊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친구는 미리 연락 없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으며 말도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우리 사이에 뭐 그런 걸 따지냐고 말했습니다. 그는 마음이 상했지만 참고 넘겼습니다. 친구니까 하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조금 거리를 두는 게 좋겠네 하고 말입니다. 친구는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가까워도 선은 있어야 하네 하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둘의 관계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무조건 편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대하는 태도는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거리는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관계의 품격을 지키는 장치입니다. 가까울수록 더 단정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 친절은 상대를 보고 조절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친절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써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같은 친절도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집니다. 누군가는 진심으로 고마워합니다. 누군가는 그 친절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또 누군가는 친절을 약점으로 보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친절하면 결과도 똑같지 않습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대하려 했습니다. 좋은 사람에게도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같은 태도로 도왔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 차별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는 지쳐갔습니다. 고마워하는 사람은 오히려 미안해했고,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하는 것이 공평한 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게 지혜였구나 하고 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를 봅니다. 고마워하는 사람에게는 더 따뜻하게 대하고 나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거리를 둡니다. 친절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8번째, 존중은 친절이 아니라 기준에서 나옵니다. 사람들은 친절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기준이 없는 사람은 쉽게 가볍게 여깁니다. 무엇을 허용하고 무엇을 허용하지 않는지 분명한 사람이 결국 존중받습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나 친절했지만 기준이 없었습니다. 상대가 무례해도 참았고 약속을 어겨도 다시 만났고 돈을 갚지 않아도 또 빌려줬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좋은 사람이라 했지만 존중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해도 괜찮은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반면 다른 노인은 달랐습니다. 친절했지만 분명한 선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괜찮지만 저것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불편해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말을 더 조심했습니다. 기준이 있는 사람 앞에서는 사람들이 조심합니다. 기준이 없는 사람 앞에서는 사람들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그 편안함은 종종 무례로 변합니다. 존중은 따뜻함에서가 아니라 분명함에서 시작됩니다. 9번째, 관계는 균형입니다. 우리는 내가 많이 줄수록 관계가 좋아질 거라 믿습니다. 내가 희생하면 상대가 알아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쪽만 주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주는 사람은 점점 지치고 받는 사람은 점점 무뎌집니다. 처음에는 감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대가 되고 그 기대는 권리가 됩니다. 그러면 관계는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평생 친구에게 먼저 연락했고, 먼저 챙겼고, 먼저 도왔습니다. 친구는 고맙다고 말했지만 행동은 달랐습니다. 그녀가 힘들 때는 오지 않았고, 그녀의 생일에는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건 관계가 아니라 일방적인 애씀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조금씩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연락하는 횟수를 줄이고 먼저 달려가는 일을 멈췄습니다. 친구는 놀랐습니다. 왜 변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관계는 서로 주고받는 거잖아 하고 말입니다. 그 말 이후 친구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관계는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10번째, 품위는 말이 아니라 태도에 있습니다. 사람은 말로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고맙다고 말하고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태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늘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찾아오지 않았고 전화도 뜸했고 명절에만 잠깐 들렀다 갔습니다. 그는 외로웠습니다. 말은 따뜻했지만 태도는 차가웠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진심은 말이 아니라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만 친절하면 가벼워 보이고 태도가 단정하면 존중받습니다. 말은 잠깐 남지만 태도는 오래 기억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해주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잘해주되 기준을 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드럽게 대하되 나를 잃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율곡은 우리에게 사람을 대할 때 가장 먼저 나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내가 흔들리면 관계도 흔들리고 내가 무너지면 관계도 무너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태도를 조금 바꿔야 합니다. 첫째, 친절의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친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먼저 보아야 합니다. 내가 연락했을 때 반가워하는 사람인지, 나를 만날 때 시간을 내는 사람인지,
내가 힘들 때 마음을 쓰는 사람인지 살펴야 합니다. 고마워하는 사람에게는 더 잘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조금 줄여야 합니다. 이것이 관계의 기준입니다. 둘째, 거절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절을 너무 어렵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절은 싸움이 아닙니다. 거절은 선을 세우는 말입니다.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어렵습니다라고 말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다음에는 미리 말씀해 주세요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라고 말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거절은 관계를 끊는 말이 아니라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셋째, 관계의 거리를 조절해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허용하면 결국 무례가 쌓입니다. 가족이라도 친구라도 선은 있어야 합니다. 무례한 말을 들으면 웃어 넘기지 말고 조용히 짚어주십시오. 약속을 자주 어기는 사람이라면 만남의 횟수를 줄이십시오. 거리를 두는 것은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오래 가게 만드는 조절입니다. 넷째, 관계의 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전화한 횟수를 떠올려 보십시오. 상대가 먼저 연락한 횟수는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먼저 찾아간 날과 상대가 찾아온 날을 비교해 보십시오. 차이가 너무 크다면 이미 관계는 기울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더 애쓰는 것이 아니라 조절하는 것입니다. 관계는 애씀으로 유지되지 않고 균형으로 유지됩니다. 다섯째, 말이 아니라 태도로 말해야 합니다. 말로만 친절하면 상대는 금방 익숙해집니다. 하지만 태도가 달라지면 상대는 바로 느낍니다. 예전처럼 다 들어주지 않는 태도, 예전처럼 바로 달려가지 않는 태도, 예전처럼 웃으며 넘기지 않는 태도. 이런 작은 변화가 관계의 무게를 바꿉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태도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섯째, 나를 먼저 챙겨야 합니다. 우리는 남을 챙기느라 나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를 지키지 못하면 결국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내 감정이 상했을 때는 인정해야 하고 내 기준이 불편할 때는 지켜야 합니다. 나를 먼저 챙기는 사람만이 오래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일곱째, 품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선을 세운다고 해서 화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조용히 거리를 조절하고 조용히 태도를 정리하면 됩니다. 품격은 소란스럽지 않습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품격이 있는 사람은 스스로를 낮추지 않으면서도 상대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율곡은 사람 사이에는 반드시 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선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관계를 지킨다고 보았습니다. 잘해주되 가벼워지지 않는 사람은 바로 이 선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관계를 정리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사람이 많으면 좋은 줄 알았습니다. 나를 찾는 사람이 많으면 내가 가치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니 깨닫게 됩니다. 나를 많이 찾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착하게 살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참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빠진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를 지키면서 그래야 한다는 말이 빠져 있었습니다. 율곡 이인은 사람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덕목을 스스로를 세우는 것이라 보았습니다. 내가 나를 가볍게 여기면 세상도 나를 가볍게 대합니다. 내가 내 기준을 버리면 세상도 나를 함부로 대합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존중하기 시작하면 세상도 조금씩 태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잘해주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음을 닫고 살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더 오래 잘해주기 위해서, 더 오래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제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전처럼 모든 것을 다 들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예전처럼 억지로 웃으며 참지 않아도 됩니다. 예전처럼 나만 희생하는 관계를 붙잡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성장입니다. 변한 것이 아니라 단단해진 것입니다. 혹시 요즘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요즘 왜 이렇게 달라졌어요? 그 말에 괜히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기준이 보이기 시작한 것뿐입니다. 사람은 친절 앞에서가 아니라 기준 앞에서 태도를 고칩니다. 사람은 말 앞에서가 아니라 태도 앞에서 예의를 배웁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지킬 수 있는 사람만이 끝까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쓸데없는 것을 내려놓고 진짜를 지키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을 붙잡고 살지 않아도 됩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만 오래 가도 충분합니다. 혹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에 떠오른 사람이 있으신가요? 나를 당연하게 여기던 사람, 내가 너무 많이 애써왔던 사람, 또는 이제는 거리를 조금 둬야겠다고 느껴지는 사람. 그렇다면 오늘부터 아주 작은 것 하나만 바꿔보셔도 좋겠습니다. 모든 걸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단지 예전보다 조금만 덜 애써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켜야 할 것은 관계의 숫자가 아니라 당신의 품격입니다. 관계는 붙잡아서 남는 것이 아니라 존중 속에서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중은 언제나 기준이 있는 사람 곁에 머뭅니다. 오늘도 나 자신을 지키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해주되 가벼워지지 않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결국 가장 오래 존중받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